안녕하세요. 잭교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지컬 100 넷플릭스에서 핫하죠. 리뷰를 준비할까 하다가 보충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타이틀은 보충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타이틀로 해서 접근해 봤습니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피지컬 100에 나오는 참가자들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서 본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작해 볼게요. 자, 스테로이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금지 약물입니다. 일단 금지 약물이라고 일단 인지하시고 마약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적발치 도핑으로 처벌되고는 있지만 운동계, 뭐 축구 선수부터 해서 보디빌더, 뭐 수영 선수 각계각층의 선수들이 올림픽관에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핑으로 해서 처벌을 받고 메달을 반환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제가 본 건 아니지만 PMC에서도 열악한 운동 환경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를 약물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러시아 군들이 어떤 약물 복용에 대한 언급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라고는 확실시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뭐 그러한 유의 약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단점은 복부 비만, 특히 남성들이 좌측에 보이시는 그 화면에 보면 보디빌더 중에 다 복부가 배불뜨기, 배툭튀라고 하는데, 이 복부 비만의 원인은 내장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야 될 근육이 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스테로이드의 어떤 그 부작용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삼각근과 승모근이 비대하게 발달되는 그 위의 사진을 보시면 삼각근이 데피니션이 거의 선명한, 일반 남성들도 갖기 힘든 삼각근과 승모근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분들은 거의 스테로이드 복용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은 성대가 허스키하게 저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중지하고 난 이후에 뭐 이런 게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목소리까지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를 왕왕 봤고, 특히 여성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비대해진 그 심장은 축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부작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역사를 좀 보면 1849년에 동물연구가에서 스테로이드는 인지가 되었고요. 1931년도에 합성이 성공했고, 1937년도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1940년도에 역도 선수 등 소련과 독일의 어떤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게 되었죠. 하지만 1958년도에 이로 인해서 FTA에서 승인을 했고, 운용되다가 결국은 부작용에 대한 인지도를 인지한 이후부터 1976년 금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테로이드에 대안은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육관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물병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물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프로틴을 섞어서 드시게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보충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바디 프로필이나 아니면 대회를 목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프로틴 정도를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프로틴도 요즘은 이제 바닐라 향부터 해서 초콜릿, 뭐 스트로베리, 그 딸기 맛 향까지 다양한 맛을 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데,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이 파우더에 물을 섞어서 흡입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체중 증량, 근육 강화 뭐 이런 목적이라면, 벌크를 크게 하고 싶은 목적이라면 우유를 섞어서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뭐 그 본인의 어떤 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취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프로틴 외에 또 다른 거 없나요? 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요건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요거까지는 좀 설명드려야겠다 싶어서 하나 더 준비했고요. 크레아틴인데요.
크레아틴은 기능성 식품으로 한국식품의약안전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합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용법 및 기능을 좀 보면 근육이나 신경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해서 이게 어떤 피로를 덜어주고 피로감을 줄여주고 힘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근육 발달, 뭐 체중 증가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한 이후에 다음날 또 운동할 때 약간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회복하는 속도를 빨리 해줌으로써 좀 더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단지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 탄수화물과 같이 섭취하시면 흡수가 빠르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3에서 5g 운동 후에 섭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전에 뭐 휴지기도 두고 해서 좀 복잡했는데, 요즘은 휴지기 없이 가능한 양이라고 이제 검증된 양이기 때문에 요 양만 준수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부작용이라면 본인한테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셔보시고 이러한 현상이 있으면 중지하셔라 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 신장 기능 이상자들은 섭취하시는 걸 자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섭취 이후에 구토나 설사, 뭐 구역질, 뭐 변비 같은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는 걸 권고드려요. 뭐 부작용이라면 또 부작용이 데피니션이 하락, 이게 전문 용어인데, 보디빌딩 대회에서 이제 마지막에 데피니션을 높이기 위해서 수분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죠. 근데 이거의 용법 자체가 수분을 과다 섭취하는 용법량이다 보니까 데피니션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러한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바디 프로필이나 보디빌딩 대회 하시는 분들은 참가 전에, 촬영 전에 중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피지컬 100을 리뷰하려고 했는데 보충제 및 약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환상 속에 나도 저런 몸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든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라고 접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농후하다라는 판단하에 리뷰를 중단하고 먼저 약물과 보충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피지컬 100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리뷰 좀 준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